안녕하세요. 생방송교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용입니다. 요즘 꽃들이 참 예쁜 시기인데요. 이맘때쯤에 여성분들에게 아주 많이 사랑을 받는 꽃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네일 아트가 굉장히 화려해지긴 했는데 네. 예전에는 이 꽃으로 이 손톱에 물을 들이곤 했죠. 맞습니다. 바로 봉숭아 꽃인데요. 네. 저도 이 봉숭아 꽃물을 손톱에 들였던 기억이 나요. 네. 원래 이 첫눈이 올 때까지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꼭 들어맞진 않나 보네요. 잘 맞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봉숭아물을 들인 상태로 있으면 뭐 마취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와 가까운 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생겨난 게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요즘에는 봉숭아 꽃 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임실의 주민들이 섬진강가에 봉숭아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네요. 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 꽃잔치도 연다고 하니까요. 이 봉숭아 꽃과 얽힌 이런 사연들 기억해 보시면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기 오늘은 별난 그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별난 그대로 가기 전에 제가 약간 몸을 좀 움직여 볼게요. 예, 그러니까 네, 갑자기 요거. 뭐 하시는 거죠? 예? 저도 지금 뭐 따라서 춤을 추긴 했는데 아니 뭐 사실 네. 별난 그대에서 만나볼 주인공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약간 춤사위를 좀 보여드렸는데 요거 가지고 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네, 도대체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춤사위를 지금 보여주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전라북도에서 춤 하면은 이분들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춤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청년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퇴근 시간. 그 누구보다 퇴근길이 즐거워 보이는 한 남자가 눈에 띄는데요. 상호야. 맨날 돌고. 재밌으니까. 근데 보면 느냐? 해야 느는 거 아니야? 아, 퇴근 시간만 되면 그냥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팽이처럼 팩팩팩 정말 잘 도는데. 한번 보여줘. 가방 속에서 떡하니 등장한 것은 헬멧. 머리에 착용해 주시고 현란한 발재간으로 가볍게 몸을 풀어준 뒤 어마어마한 헤드스핀 실력을 뽐내는데요. 입이 떡 벌어지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이 남자의 정체는? 비보이 플러스 천상문. 깜짝 놀랄 만한 비보잉을 선보인 상우 씨. 퇴근 후에 그가 걸음을 재촉해 도착한 곳에는 건장한 청년들이 여럿 모여 있는데요. 흥얼흥얼 음악에 몸을 맡기고 예사롭지 않은 춤꾼 포스를 팍팍 풍기는 이들. 저희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비보이팀 1등했습니다. 전라북도 춤꾼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리드미컬한 비트박스는 기본. 절도 있는 동작, 화려한 춤 실력까지 겸비한 끼 많은 비보이들의 집합소 이스트 기네스. 2005년도에 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20명 가까이 모든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팀이 무대에 섰을 때 항상 미치자고 하고선 화이팅을 하면서 무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특징은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겨울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부터 30대 중반을 바라보는 평범한 회사원까지 직업도 나이도 천차만별인 이스트 기네스 멤버들.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비보잉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성취감이라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이뤘을 때 그 쾌감. 춤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동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매력에 저는 빠져서 춤을 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바탕 신나는 춤판을 벌인 뒤 한숨 돌리는 멤버들 사이로 여전히 춤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두 사람. 바로 형제 비보인데요. 8년째 이스트 기네스에서 활동 중인 실력파 춤꾼 형 천상우 씨와 그의 섬세한 기술을 고스란히 전수받고 있는 동생 천상원 씨.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제가 춤추는 걸 계속 보다 보니까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같이 하게 되니까는 공감되는 게 되게 많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도 춤 연습하면서 이렇게 형이랑 같이 많이 소통할 수 있고 세대 차이도 안 느끼는 것 같고 형한테 이렇게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고된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6년차 비보이 김규빈 씨.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연습이 힘들진 않을까요? 많이 힘들죠. 진짜 정 힘들 때는 하루 한 번쯤은 쉬어줘요.
애들하고 좀 힐링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그렇게 힘들어도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꿈이기도 하고 정말 원했던 거니까 쉽게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가족의 품. 고등학생 때부터 일편단심으로 걸어온 비보이의 길. 그 열정을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규빈 씨는 언제나 든든합니다. 무대에 선다는 거 이런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반대도 많이 하고 잡으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또 끝까지 한다고 저렇게 하니까 이제는 안 다치고 그냥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또 열심히 하는 모습 속에 이런 또 결과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하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자기 인생에 다른 또 꿈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규빈 씨의 관심사는 오로지 춤. 자신의 춤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세계 정상급 비보이들의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며 마음을 다잡는다는 규빈 씨. 오늘도 그의 하루는 춤과 함께 뜨겁게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이스트 기네스 멤버들을 찾아온 곳은 완주의 한 대학교. 쩌렁쩌렁 복도를 가득 메우는 우렁찬 소리. 올 가을 고창에서 막을 올릴 예정인 무대극 연습이 한창인데요. 그중에서 자그마한 단역을 맡은 비보이들. 풍부한 표현력을 배우기 위해 연기에도 도전하게 됐다고요. 예전에는 그냥 막 도는 것만 멈췄다면은 지금은 그 돌고 뭐 구르고 하는 데 있어서 뭐 이유도 찾게 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느낌으로 저 관객들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비보이들. 그러니까 잠깐 구경만 하자고도 마찬가지야. 지금 진짜로 구경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이들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연출가 선생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연극이나를 보면서 기대했던 연기에는 아직은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장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 꾸준히 공연할 때마다 이스트 기네스 친구들을 찾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서 이번 해가지고 경과를 지켜봐야죠. 2주는 일단 입원해야 되는데 다리 긁는 거는 상황 봐서 이제 2주 동안 하고 몇 달 뒤에 한 거예요. 바로 이제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다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뭐 운이 없었다고 하면 운이 없던 거죠. 재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루빨리 다시 연습실에서 연습할 수 있고 팀원들과 다시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당분간 무대에 함께 설 수 없는 동료의 모습에 진심 어린 걱정을 내비치는 멤버들. 2주는 일단 입원해야 돼요. 저희 멤버들이 한 명이 다치면 다른 친구들도 다들 이렇게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또 이 친구가 얼마나 춤추고 싶어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열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거에 되게 힘들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죠. 일주일에 3번 고풍스런 한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공연.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는 국악선율과 무더위도 한 방에 날려버릴 듯한 에너지 넘치는 타악 연주. 그리고 연기에 날개를 달고 도약할 준비를 끝마친 이스트 기네스 멤버들까지 주인공으로 당당히 등장합니다. 다양한 장르가 한데 모여 맛깔나게 어우러진 무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며 극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러고 삼각관계가 싱겁게 끝나물구만. 공연의 마무리는 화려한 퍼포먼스의 극치, 비보잉입니다. 파워풀한 몸짓으로 무대 위를 누비는 비보이들. 눈을 뗄 수 없는 현란한 춤 사이에 관객들은 이미 마음을 빼앗겼는데요. 과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박진감 넘치는 몸놀림으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이스트 기네스. 그 어느 때보다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최고의 춤꾼들입니다.
춤만 춘 게 아니고 춤 속에 내용도 있고 비보이들의 연극적인 요소 그게 들어간 게 너무 좋았었어요. 저희끼리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 거거든요. 그때 더 멋진 공연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찾아뵙겠습니다. 춤에 대한 열정을 품고 최고의 무대를 꿈꾸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오늘의 주인공들. 무대에서 관객들과 춤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데요. 언젠가 전라북도를 넘어 세계적인 비보이 팀으로 우뚝 서길 기대할게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해야 저렇게 막 무대 위에서 막 휙휙 이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게 뭐 어디 하루 이틀 한다고 되겠어요. 얼마나 밤낮 없이 오랜 시간을 연습했겠습니까? 아니 저도 오늘부터라도 당장 좀 이렇게 기본 동작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춤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에도 도전하고 있는 우리 열정의 비보이들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폭염 때문에 잠 못 이룬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힘든 더위였어요. 네.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간식이 떴다에서는요.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 일을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딸이 신청한 사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어서 만나볼까요? 한재진 리포터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식이 떴다의 한재진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전주에 있는 우편 집중국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말 자동화된 시스템이 정말 광활합니다. 광활한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이곳에서 오늘 간식 신청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전주에서 방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방지연 씨요. 자, 간식 어떻게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네, 저희 엄마가 올 4월부터 여기서 일을 하게 되셨는데요. 올 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가 땀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먹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니 어머니께서 올 4월부터 일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 하시다 갑자기? 네, 저희 아빠가 올 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셨거든요. 아하. 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안 해본 일을 지금 처음 하시거든요. 그래서 먹고 힘내시라고. 그렇군요. 우리 따님께서, 그러니까는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또 적적하시고 힘든 일도 하니까 이렇게 간식을 신청하게 되셨군요. 네, 이렇게 엄마가 좀 이제 너무 힘든 일을 하시니까 네, 좀 드시고 힘내시라고 네. 신청하게. 알겠습니다. 어머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엄마 성함은요, 소자, 연자, 임자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님을 만나 뵙고 제가 힘을 좀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님은 잠시 뒤에 오시면 돼요. 네. 자, 이제 가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편 집중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일단은 뒤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네.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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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소포를 투입하고 있어요. 소포를 투입. 예. 그럼 이게 그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모여진 소포인가요? 예, 그렇죠. 그럼 이 소포가 이제 전국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야, 대단합니다. 이 시스템 정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라북도 각 지역 우체국에서 접수하는 우편물이 네네네. 바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벨트를 타고 올라가면 이 판독지에 판독을 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우편물이거든요. 야, 그렇군요. 정말 처음 보는 저로서는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전국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던지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던지면 안 되죠. 던지면 안 되는군요. 소중한 천천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자, 이렇게 전국으로 지금 배달이 되는데 명절 때는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그 소포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절 때는 한 5, 6만 건. 명절 때는 5, 6만 건.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3만에서 3만 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세요? 그게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모든 우체국에서 수집이 되면 우리는 밤에 일하기 때문에. 밤에. 자, 그럼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힘든 건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이 노고에 항상 감사하고 살지. 전 직원들이 일하느냐고 너무 힘들군요. 우리 선생님도 힘들고 또 힘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실무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실무원 분들이나 청소하는 분들. 그렇죠. 청소하는 분들은 이렇게 더운데 땀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기 마치 계시네요. 제가 저분을 잠깐, 안녕하세요. 지금 이 집중국에서 같이 지금 일하시면서 청소 담당하시는 거예요? 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일하면서 좀 힘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습이 올라오면요. 이거를 네. 기름 걸레를 네. 밀고 가는 되게 어깨가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습기가 차면은 이게 물이 좀 먹어서 이게 잘 잘 이렇게 나가지가 않으니까 어깨가 아프시군요. 잠깐만요. 그럼 요거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요거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힘드신데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리면서 혹시 슬아의 자녀분은 어떻게 두셨어요? 이녀 1남이요. 이녀 1남. 네네. 그럼 1남 2녀네? 네. 우리 저기 자녀분들이 잘해주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해줘요? 어떻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 주고요. 예. 용돈도 많이 주고요. 예. 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그 효녀네요, 자녀분들이. 네네네. 자, 그러면 어머님 카메라 보시고요. 우리 자녀분들한테 사랑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얘들아 사랑해. 네. 어머님, 제가 오늘은 이제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어머니께 드릴 선물, 자, 나와주세요. 자, 어머님, 초코파이 빵과 찹쌀 과일 떡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네, 자, 근데요, 이 간식을 누가 신청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모르시죠? 제가 누가 신청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큰 따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오세요. 반가우시죠? 고마운 게 아니고 어머니 포옹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서 간식만 신청한 게 아니고요. 또 편지까지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편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님. 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엄마 요즘 날도 덥고 안 해본 일 하느라 많이 힘들지요?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병원 같이 못 가주고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 죄송해요. 아빠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 지도 벌써 7개월이 돼가네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우리 가족 웃으면서 지내고 엄마가 힘든 일 안 해도 되었을 텐데요. 엄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줘요. 아빠한테 다 하지 못한 효도 다 할게요. 엄마 이제 맘 편히 사세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가 나의 반평생을 책임졌듯이 이제 내가 엄마의 남은 반평생을 책임질게요. 엄마 사랑해요. 네. 아이고, 어머니 들은 소감이 어떠세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 간식, 자,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어머님 좀 드시고요. 우리 따님도 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오세요.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코파이인가요? 그렇죠. 초코파이? 유명한 초코파이입니다. 네, 얼른 이렇게 드시면 돼요.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네, 어머니 좀 먹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식이 떴다의 한재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이 광복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주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되는데요. 오늘 13일에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소녀상을 세우는데 도민들의 후원이 컸다고 합니다. 네, 오늘 뷰톡톡에서는 이 평화의 소녀상 개막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방용승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3일에 풍남문 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있죠. 제막식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8월 13일 오전
11시에 풍남문 광장에서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제막식에는 길원옥 할머니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서 모금에 참여해 주신 단체 대표님들과 추진위원들 함께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제막식에는 어린이 합창 그리고 청소년들의 바위처럼 몸짓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다 보니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같은 날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평화 콘서트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날 제막식에 참여하신 시민들께는 평화나비 배지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배지도 나눠주시고요. 그 오늘 오전에 이 소녀상을 세우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이 평화의 소녀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전주 평화의 소녀상은 전국적으로 볼 때 10번째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인데요. 네네. 광복 7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은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안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등 군사 대국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네. 무엇보다 아픈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않으면 아무랬던 역사를 되풀이한다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작가님께서 소녀상을 닦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소녀상 외에도 지역 작가들의 작품과 후원한 도민들의 인명판도 설치가 된다고요? 예,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지역 작가가 결합해서 평화의 나비가 어두운 시절을 극복하고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의미를 표현하는 조형물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전북 민족 미술인 협의회 김두성 작가가 준비하고 있고요. 소녀상 오륜편 앞에는 모금에 참여해 주신 6,448분의 추진위원 명단과 그리고 283개 단체와 공동체의 이름이 새겨진 인명판이 깔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녀상 왼편 앞쪽으로는 소녀상의 의미를 설명하는 설명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예. 들어보니까 후원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참가한 단체 숫자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이 다른 지역보다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5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시작했는데 1억 3천만 원 정도를 모금을 했습니다. 3배 가까이. 네. 다른 지역에서 다들 놀라는 모금 실적인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모금을 할 수 있었는지 취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방송사가 취재를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이 이렇게 월등하게 도민들의 후원금이 많이 모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전북 결야하나 총회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올해의 사업으로 선정한 이후에 타 지역의 사례를 직접 찾아가서 잘된 점과 부족한 점들을 따져가면서 참고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과거의 우리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네.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고 봉사단체 그리고 종교단체 그리고 학교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모두 찾아다니면서 참여를 독려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6월 30일 모금이 마감된 이후에도 1,000만 원 이상이 모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사전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지역 이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나 마음이 좀 남다른 점도 있겠죠. 네. 그렇죠. 전주의 전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온전할 전자를 쓰는 그렇죠. 네. 골입니다. 즉 온골인데요. 우리 지역은 예로부터 민족의 어려운 일이나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협력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온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그런 전통이 재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따뜻한 그런 소식입니다. 네, 지난 5월에는 평화 콘서트도 열렸죠? 그렇죠.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서 모금이 한창 진행 중이던 5월 30일 길원옥 할머니를 모시고 평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본래는 김복동 할머니도 모시기로 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길원옥 할머니만 모시게 되었죠. 이날 평화의 콘서트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의미를 더하게 했는데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모금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강연회와 캠페인 그리고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평화 콘서트 등을 진행하면서 분위기를
점점 뛰어왔습니다. 그 음.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모은 이 후원금들 그 중에서 이제 남은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할머님들을 위해서 기부를 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들이 위안부 피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등등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다니시는데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비용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8월 13일 날 개막식 때 1,000만 원을 일단 저희들이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남은 비용은 한 5, 6천만 원 정도 남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지 고민 중입니다. 예. 뭐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네. 호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올해만 해도 벌써 8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예. 전북에 생존해 계신 할머니가 계신가요? 전북에는 등록된 할머니가 8분 계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럼 할머니들이 활동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죠? 예, 전국적으로 238분의 할머니들이 등록을 해주셨는데 예, 예. 네. 올해만 8분이 돌아가셔서 예. 지금은 47분이 남아 계신데요. 현재 할머니들은 할머니들을 도우면서 활동하는 단체인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와 함께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의회나 유럽 의회 등을 찾아다니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91년 김학순 할머니께서 처음 증언을 하시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이제 238분의 증언에 나서신 할머니들이 함께 등록을 해주셨고 예. 그 이듬해인 92년부터 수요 집회를 했으니까 올해까지 해서 23년 동안 수요 집회를 진행한 셈이죠. 네.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최초의 소녀상은 2011년 12월 14일 날 수요 집회 1000회차 되는 때에 세워졌습니다. 네. 우리 할머님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진실을 외치고 있는데 가해자인 일본은 뭐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어서 우리 할머님들이 참 아픔이 크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좀 어떻게 해야 우리 할머님들에게 힘이 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아픈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 대사관 앞을 비롯해서 전국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등의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일본 정부는 대단히 곤혹스러워한다고 그래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잊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네. 곤혹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머니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실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분단된 남북이 하나로 화해하고 통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할머니들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나서는 것 이것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최근 태국 정부 문서에서 400명의 한국인 위안부 명단이 새롭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할머님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꼭 사과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텐데요. 이번에 이렇게 풍남문 광장에 세워지는 평화의 소녀상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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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첫 행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자세히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아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거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제 생각에는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좀 자세히 오랫동안 보면 좀 괜찮고 좀 예쁘고 예 그래요. 네. 얼마나 오래 또 봐야 될까요? 예, 좀 더 보시고요. 네네. 예, 그런데 풀꽃뿐만 아니라 오늘 전북 보물지도에서 소개해드리는 문화유산 또한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보물인지 지금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고독을 씹고 있어. 아 진짜 꽃을 든 시옷이야?
사람이군. 딱 보니까 꽃하면 여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자를 찾아라. 이런 미션은 제가 100번이고 최선을 다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법종이 형 끝났어. 혹시 꽃을 숨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꽃 숨기고 계시죠? 꽃을 숨기고 있지 않아요? 아니 이분들도 아니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니 꽃을 과연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되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꽃 있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야? 그건 여기 있습니다. 야 그냥 아니 잠깐만요. 저는 꽃을 든 여자를 찾거든요. 아니 선생님 이건 꽃이 아니에요. 나 저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든 여자는 어디 있는 거야? 아 싫어. 아닐 거야. 저건 꽃이 아니야. 저건 꽃이 아니야. 아니, 남자분이 이렇게 꽃을 들고 다니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 무슨 담벼락 때문에. 아니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것을 꽃담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와나 전돌로 만든 담장, 벽체, 합각을 나타내는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예로부터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글자나 꽃무늬를 새겨 넣은 담장, 꽃담. 흙으로 만든 담장이 사라지면서 꽃담도 그 모습을 찾기 어려워졌는데요. 다행히 전주 한옥마을에선 화려한 꽃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좀 꽃 모양 같기도 하고 한데 이게 정확히 무슨 모양이에요? 실제로 담에 꽃이 없을지언정 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담은 것이죠.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게 스트레스 안 받게 편하게 보고 가라. 그런 의미로 하나, 둘, 세 송이의 꽃입니다. 아 이렇게 세 송이의 꽃이.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시는 집을 지으셨던 집주인의 마음이 좀 따뜻하네요. 여기서 이제 집주인이 그 예술인들을 위해서 잔치도 오고요. 아주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대로 담에 이렇게 옮겨진 겁니다. 담장에 꽃송이가 활짝 핀 쇠부잣댁은 한옥마을에선 단연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데요. 집주인의 철학이 담긴 꽃담 덕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꽃송이 담장이 있다면 임실에는 다양한 글자가 새겨진 담장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전라도의 8개 명당 중 하나였던 녹천제의 담장에 수십 개의 한자를 새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오니까 야 글씨가 제가 또 그 대한민국 유일한 국보 보물 리포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또 읊어보는 그리고 해석까지 여러분께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하면 선생님이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부르청자. 청자. 그리고 네. 저기에는 버그맞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담벼락에 좀 글씨를 써놓는 의미가 있나요? 이 같은 글자를 새겨둔 이유는 자손들이 잘 되라고. 네? 용처럼 승천해라. 푸르게 살라. 버그맞자 2등, 1등하지 말고 2등 해라. 네. 그다음에 뭐 오래 살라. 복을 많이 받아라. 그런 의미를 담에 새겼습니다. 솥을 대문을 두고 양쪽 담장에 글자를 빼곡히 적은 이곳은 최씨 문중의 제실인 녹천제인데요. 좋은 뜻의 글을 새겨 후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꽃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시는 이 담벼락에 글을 썼던 분이 그렇게 뭐 명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씨가 삐뚤삐뚤거리거든요. 그래서 좀 글씨가 좀만 더 이뻤으면 제가 볼 때는 약 국보급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글씨를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나요? 이렇게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왜요? 깨진 기와장을 이용해서 사실은 벽에다가 글씨를 새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그 뭐 붓글씨로 쓰는 게 아니라 요 기와장 같은 걸로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와장을 살려서 조형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막 투박하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녹천제의 꽃담의 매력입니다. 글자의 의미를 알고 나니 녹천제의 꽃담이 더욱 귀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번에는 임실의 또 다른 명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꽃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꽃이요? 알려드릴까요? 예. 왜 풀?
아, 이쪽에. 자신의 존재를 찾아주는 이에게만 살포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영모제 꽃담. 어머니를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사당인 영모제에는 현재 담장과 비석만 겨우 남아있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영모제 이름과 어울리게 꽃이 여기는 되게 좀 화려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처럼 우리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좀 완벽하게 그리고 좀 완연한 모습의 그런 꽃단길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기와나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남기가 어렵죠. 시멘트 담과 아파트에 밀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꽃담. 소중한 문화유산에 우리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할 텐데요. 선생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꽃담 하면은 저기 그 소고기집 이름이나 이런 걸로 먹는 것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요. 담길도 그냥 빡빡 차고 갔었는데 그냥 담이 아니라 정말 그 아름다운 꽃담길 이렇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전라북도에 꽃담이 한 4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걸 잘 가꾸어서 특히 우리 그 선조들의 생각과 사고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징 문양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전북 보물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소중하게 아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박하면 질박한 대로, 화려하면 화려한 대로, 여유와 만족이 느껴지는 꽃담. 이제 선조들의 멋스러움이 담긴 꽃담을 만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꽃담에게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이 한옥마을을 좀 그래도 많이 자주 다녀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꽃담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좀 찾아서 한번 따라서 쫙 한번 걸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요. 네. 최근에는 한옥마을뿐만 아니라요, 태평문화공원 또 강암 서해관에도 꽃담이 잘 조성돼 있다고 합니다. 단 꽃담길을 걸으실 때는 자세히 찬찬히 보셔야 그 가치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가만히 서서 꽃담에게 말을 걸어보시는 거 좋겠네요. 김예솔 아나운서 혹시 네. 드라이 툴링이라는 스포츠 아세요? 알 것 같아요. 제가 또 스포츠에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연 암벽이나 인공 구조물 같은 거를 막 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대단한데요? 이것까지 아실 줄은 몰랐는데. 예. 맞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얼마 전에 이 청송 얼음골에서요, 이 드라이 툴링과 함께 화끈한 여름을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이 청송 썸머 드라이 툴링 대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산악 스포츠 메카 경북 청송 얼음골에 전국의 네로라는 클라이머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다 시원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 폭포수가 흐르는 자연 암벽과 인공 구조물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2015 청송 썸머 전국 드라이 툴링 대회. 그 짜릿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여름철 넘버원 피서지로 손꼽히는 곳 경북 청송의 얼음골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불꽃 튀는 한판 승부, 이름하여 청송 드라이 툴링 대회. 드라이 툴링은 아이젠과 아이스바일 등 빙벽 등반 장비를 착용하고 암벽과 인공 구조물을 등반하는 경기인데요. 겨울에 아이스 클라이밍이 있다면 여름엔 드라이 툴링이 있는 셈이죠. 2015 청송 썸머 전국 드라이 툴링 대회 경기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난이도 경기이고 또 하나는 폭포수를 오르는 이벤트 경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 일반부 난이도 고문 예선전을 시작으로 드디어 베일을 벗은 드라이 툴링 대회. 아이젠을 채운 두 발과 양손의 빙벽 장비에만 의존해 가파른 인공 구조물을 오릅니다. 난이도 경기는 제한 시간에 더 높이 오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아직 예선전이지만 그 열기가 후끈후끈 오락가락 꾸준 날씨도 선수들의 열정을 막지 못합니다. 운동이라는 건 누구나 다 좋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근데 이거는 정신하고 전체적인 운동이 합쳐서 멘탈 운동이기 때문에 딴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사고력이라든가 판단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달려는데 으뜸이라는 드라이툴링. 최단 시간 안에 루트를 빠르게 정복해야 하는 만큼 균형감과 기술, 지구력은 물론 두뇌 회전과 체력까지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아차하는 순간 집중력과 중심을 잃고 떨어지기 일쑤라고. 천장부에서 왼손에 데미지가 와갖고요. 이 손을 놔야 되는데 놓고 이걸 걸어야 되는데 그걸 걸지 못해서 그래서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긴장감이 감도는 경기장 안. 여자 선수들의 난이도 부문 예선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보는 순간인데요. 아이스 클라이밍과 사용하는 장비들은 같지만 한 발 한 발 오를 때마다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드라이 툴링의 매력. 아이스 클라이밍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건데 이제 타격하는 맛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세한 홀들 막 걸고 가면서 이게 빠질까 빠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걸 이제 참고 막 집중해서 넘어가고 이런 스릴이 있어요. 한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당당히 외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노장파워 장년부 선수들입니다. 아슬아슬 보기를 모르는 그대들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 제가 금년에 77이고요. 지금 하는 분이 83살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열심히 즐겁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전용 운동이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왜 이래 해야 되는 운동이다 이게. 그래야지 혈액순환도 되고 저거가 되는 거지. 나이 먹었다고 안 하면은 계속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먹을수록 이 운동을 하라고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드라이 툴링. 오늘 참가한 140여 명의 선수 중에 먼 이웃 나라에서 찾아온 외국인 참가자들의 활약도 돋보입니다. This is a summer competition, so lots of good climbers here. Just the ability to learn from them and participate with some of the world's best climbers. So just being here and not even doing well is just a fantastic thing by itself. 예선전이 끝난 막간을 이용해 신선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경북 산악구조대원들. 여름 산악사고에 대비해 인명구조 시범도 멋지게 선보이고요. 이어지는 이벤트 경기. 난이도 경기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데요. 시원하게 떨어지는 인공폭포 물줄기에 온몸을 맡겨봅니다. 이벤트 경기는 인공폭포수를 맞으면서 정해진 루트를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면 정상 위에 올라가면은 청송의 유명한 청송사과가 바구니에 가득 있습니다. 이 청송사과를 본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양만큼 입으로 물고 손에 쥐고 옷에 넣고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특명 폭포의 물줄기를 거슬러 정송사과를 사수하라. 정신이 번쩍 드는 물폭탄 사례가 쏟아지지만 잊지 않고 정송사과까지 챙겨 내려오는 센스.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와 함께 올여름의 더위가 싹 씻겨 내려갈 것만 같네요. 화끈한 돈벼락 아니 물벼락 맞은 기분 어떠신가요? 굉장히 폭포가 굉장히 세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너무 상쾌해요. 일반 암벽은 여름에 하면 조금 더운 게 있는데 여기는 폭포수를 맞으면서 하니까 너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62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폭포 물줄기를 맞으며 유쾌, 상쾌, 통쾌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에 짜릿함과 흥미진진함이 2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 진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고함 소리가 막 저절로 나왔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10년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거침없이 쏟아지는 얼음골 폭포 물폭탄이 구경하는 이들의 심장까지 쫄깃하게 만들어줍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나도 한번 올라가고 싶네요. 얼음골 정말 아주 특별,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 매번 여기 오시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망의 난이도 부문 결승전. 더 어렵고 복잡해진 구조물 위해서 숨막히는 접전 끝에 수상의 영예를 하는 선수들 모두 축하드려요. 멋진 루트에서 멋진 선수들과 함께해서 더욱더 기쁩니다. 예. 오늘 우승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여름인데 시원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고 또 같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산악 스포츠를 좀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악 스포츠 메카로 떠오른 경북 청송 얼음골에 새겨지는 그들의 수많은 땀방울이 아름답습니다. 끝없는 도전 의식과 함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 청송 드라이 툴링 대회는 끝이 났지만 인내심과 끈기, 열정 있는 한 그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쭉! 이번에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김범준 셰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반갑습니다. 레시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도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하나는 구운 새우 우동볶음하고 그다음에 잔멸치 채소 덮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볶음 우동하고 덮밥 예. 기가 막히죠. 여름철에는 진짜.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아, 그렇죠. 이 정말 한 번 맛을 보면은 계속 생각나는 음식이에요. 맞습니다. 입맛 떨어졌을 때 생각나죠. 네. 배고플 때 생각나죠. 맞죠. 그저께 생각나죠. 어제 생각나죠. 계속 생각나죠. 네, 제가 맞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두 가지 네. 요리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레시피부터 화면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구운 새우 볶음 우동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동 300g 있어야고요. 그다음에 양송이 버섯, 그다음에 양파, 마늘, 간장 소스, 그다음에 버터, 후추 이런 여러 가지 양념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백포도주도 보이고요. 네, 백포도주도 있습니다. 좀 이따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새우는 이쑤시개로 내장을 제거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우를 이렇게 내장을 다 하면 네. 새우가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칼집을 넣어가지고 안 휘어지게. 아, 그래가지고 칼집을 넣어야 되는군요. 배 쪽에 네, 칼집을 그렇죠. 내주는군요. 네, 버터를 둘러서 나를 한번 구워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포도를 이제 제가 이렇게 뿌려주셨잖아요. 네. 그럼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아, 네. 그래요. 그다음에 면은 저는 이제 생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겉면도 되지만 생면은 이제 삶기가 쉽기 때문에 삶을 때 소금 약간 넣고 삶으시면 되겠습니다. 꼭 생면이 아니더라도 겉면도 네네. 가능은 하고요. 그렇죠. 네. 예, 이제 물기를 다 제거해 주시고 아, 탱글탱글하죠. 네. 네. 면발이 그다음에 살아있습니다. 비트는 이제 얇게 채쳐 주시고 양송이도 똑같이 그다음에 버터에다가 마늘하고 버섯하고 예, 버섯하고 네. 넣어가지고 이제 버터에다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그렇죠. 막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양파도 이렇게 볶아서 드셔야 더 맛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끝 우동을 넣으셔가지고 그다음에 버터랑 넣어가지고 싹 볶아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간장을 약간 넣고 더 볶아주시면 볶음 우동면은 끝. 끝. 아. 네. 이야. 그래요. 생각보다 진짜 간단한 쉽잖아요. 것 같아요. 예. 네. 만들기도 그리고 쉽고. 그 새우를 아까 구운 새우를 이제 데코해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명으로 예, 얹어주는 새우도 껍질채 제가 볶은 이유는 껍질이 키토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까지 생각을 그렇죠. 하셨군요, 예, 또. 통째로 그래도 볶은 아, 그럼 껍질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껍질 싫어하신 분은 이제 제거하고 이제 볶으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요리는 잔멸치 야채 덮밥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잔멸치 있어야고요. 우엉, 실파, 어린잎, 그다음에 생강, 채승가하고 간장 소스 한 3큰술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밥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실파, 쪽파를 이제 한 5cm 크기로. 그다음에 우엉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 놓으시면 되고요. 꼭 우엉 아니더라도 다른 거 넣어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우엉은 갈변이 되기 때문에 식초물에다 담궈놔야 합니다. 다른 요리 할 동안. 그래요. 네. 살 변하지 않도록. 그렇죠. 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담가 놓으면 돼요? 그냥 계속 담궈놓으면 돼요. 아, 예. 그다음에 저 잔멸치는 탈탈탈 털으셔가지고 따순 물로 약간 잔멸치 딱딱하잖아요. 네. 부드럽게 해서 잔멸치를 한 다음에 따뜻한 물로 좀 네.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버터에 이제 참기름에다가 먼저 볶아가지고 각종 넣고 그다음에 간장 소스 넣고 마지막으로 통깨 넣고 마무리하면 끝입니다. 밥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천상 쉽잖아요. 이것도 만들기가 참 쉽네요. 네네. 오늘 두 가지를 참 쉬운 걸로만 가져왔습니다. 네, 집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만들 수가 예,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해서 두 이렇게 가지 요리가 다 해서 완성됐습니다. 네, 완성이 되는데요. 얼른 비벼줘야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맛 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스튜디오에 두 가지 요리가 나와 있는데요. 구운 새우 볶음 우동과 잔멸치 채소덮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녁 시간이잖아요. 한창 배고플 시간인데 그렇죠. 약간 달콤한
저렴하면서도 짭조름한 이 간장 소스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요. 제가 못 참겠어요. 아, 진짜 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간장 소스는 정말 신이 만든 소스인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침샘을 계속 네. 자극하네요. 아, 이 냄새가 예. 기가 막힙니다. 예.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실수?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아, 뭐 저만 먹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대신 맛을 보고 여러분께 상세하게 맛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새우가 들어있는 볶음 우동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참 제가 볶음 우동 좋아하는데요. 예, 이 우리 볶음 또- 우동 드시면서 해서 설명해 드릴 게 뭐냐면 아까 네. 간장 소스 제가 잠깐 설명 안 드렸잖아요. 네네네. 간장 소스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 그 맥주컵 있잖아요. 네. 맥주컵에다가 맹물 맹물? 한가득, 예. 네. 아니면 뭐 육수를 한가득 하고 그다음에 반절만 또 간장. 간장, 예. 반절. 또 그 네. 반잔만 또 청주나 뭐 소주를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건고추, 마늘, 네. 생강, 그다음에 양파 넣어가지고 한 번 더 끓여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간장 쉬운 소스가 간장 소스 됩니다. 개운합니다.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하고요. 네네. 그 소스 덕분에 지금 김예솔 아나운서가 먹고 있는 이 요리가 완성이 된 거죠. 네. 막 지금 새우도 정신없이 드시고 계시네요. 새우도 막 껍질째 막 씹어서 드고 계시는데 아우, 너무 맛있게. 제가 했는데도 제가 막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맛이 어떤지 좀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김예솔 아나운서.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간장 소스 정말 맛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집에서- 새우에 아까 제가 그냥 먹기도 아까운 포도주를 넣으셨잖아요. 네네네. 왜 넣었지? 아까운데 그냥 마시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맛을 제가 새우를 먹어보니까 알겠네요. 네. 새우에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요. 그걸 약간 잡아주기 위해서 백포도주를 넣은 겁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예. 그리고 짭조름 맛이 계속 그 입맛을 당기는데요. 이렇게 맛 설명만 들어도 저는 막 너무 먹고 싶고 무슨 맛인지 근데 좀 알 것 같기도 하면서 네. 궁금하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또 이제 네네. 아니 근데 잔멸치 채소 볶음밥, 채소 덮밥 먹어보죠. 뭐 새우 볶음 우동도 좋지만 저는 이 잔멸치 우리 집안 이 반찬으로 빠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잔멸치거든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떨까요, 진짜? 저것도 맛이 궁금해요. 저걸 어떻게 했는지. 예,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아까 저는 그 버터를 넣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맛이 더 고소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버터가 예를 들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참기름이나 예를 들어 들기름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약간의 고소기가 더 이제 서양식 맛을 내기 위해서는 버터가 약간씩 들어가야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잔멸치가 사실 뭐 그냥 졸여서도 먹고 네. 간장 소스에 넣어서도 먹고 그렇죠. 고춧가루를 넣어서도 먹고 네. 정말 뭐 그냥 이 잔멸치 하나만 있으면 간이 딱 되잖아요, 반찬이.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잔멸치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칼슘도 많이 있고 필수 아미노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이게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간식거리로서 이걸로 해서 주먹밥 만들어줘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도시락 예를 들어서 그 유치원 학교 갈 때 주먹밥에서 도시락 싸줘도 괜찮습니다. 네. 자, 임지영 아나운서 이제 드셨나요? 지금 막 먹고 있는데 제가 한 잔멸치를 한 57마리 정도 지금 먹은 것 같아요. 58마리구나. 네, 먹은 것 같은데 네. 원래 평소에는 제가 잔멸치를 한 120마리 정도는 먹어야 좀 맛을 알겠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물고기를 내가 먹긴 먹었구나 네네. 했는데 이건 한 숟갈 먹으니까 물고기 맛이 쫙 느껴지면서 식감이 기가 막히면서 진짜? 바닷속을 막 헤엄치는 이 맛이 나면서요. 아니, 오늘 좀 짭조름한 게. 허기지셨나 봐요. 막 한 입을 크게 드시더라고요. 티가 좀 많이 예, 아니 예.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향이 예. 아까부터 전해지는 이 향이 제 뱃속 깊은 곳까지 전달이 돼서 그래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네네. 먹었습니다. 아니, 사실 잔멸치 아까도 말했지만 반찬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양을 사다 놓고 드시거든요. 네, 이거 맞습니다. 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이게 건멸치라고 해서 우리 주부님들이 이렇게 별그럽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소포장 해가지고 냉동 보관하셔야고요. 그다음에 이거 드실 만큼씩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꺼내 드셔야 좋습니다.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보관 방법까지 한번 네.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요리에 주의할 점이나 뭐 팁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먼저는 새우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껍질을 안 좋아하시는 분 껍질을 까서 드셔도 되겠지만요. 네. 껍질을 드셔야 좋고 그다음에 새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이렇게 네. 휘어지잖아요. 등이 휘어진다고. 그렇죠.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배 있는 쪽으로 칼집을 넣으셔가지고 해주시면 여기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잔멸치 이제 덮밥에는 채소가 너무 숨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예, 다 끝나고 나서 그 훈김으로 채소를 이렇게 익히시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까 마지막에. 아까 그리고 갈변되지 않도록 식초. 네, 식초. 물에 잠깐 우엉은 담궈 식초물에 놓는 거. 계속 담궈 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범주 셰프님과 함께 이 맛있고 건강한 이 볶음 요리 두 가지를 만나봤습니다. 네. 자세한 레시피는 생방송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김범준 셰프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취업 게시판입니다.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화장품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화학공학 석사 이상의 학력을 지녀야 하며 성별과 연령은 무관합니다.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람, 엑셀 고급 능력 보유자를 우대합니다. 접수 마감은 8월 13일까지입니다. 유리 제조업체 주식회사 에이스 안전유리에서 사내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성별, 연령 제한은 없고요. 근무지인 정읍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마감은 13일입니다. 일회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식회사 필텍에서 주사기 생산 및 포장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연령, 경력 제한은 없고요. 여성 구직자를 우대합니다. 근무지는 군산이며 접수 마감은 13일까지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사무처장을 모집합니다. 영화제 또는 축제 기획 운영 경험자로서 학력과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모집 기간은 24일까지입니다. 네,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특별 전시회를 엽니다.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전북의 항일운동사나 독립운동사를 소개하는 전시인데요. 네. 이 독립운동가들의 영정과 유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임실 출신의 이석용 의병장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를 보면요, 그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고종 황제에게 직접 밀지를 받았던 독립운동가 김상기 씨, 일제에 항거하면서 자결한 순결자들의 뜨거운 애국심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름을 남기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지역, 이 나라를 지켜냈는데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 후손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생방송 교육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